올해는 3월 22일이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55명의 장병들을 기리기 위해서 3월 네 번째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뒤측은 우리 관할구역에 과도하게 접근하고 있으니 즉시 변치 마라. 세 발의 경고 사격을 가한 그때였어요.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더니 갑자기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진짜 미쳤나 봐.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상병 옹성우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낸시입니다. 대한민국 열심히 지켜주세요. 필승!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린입니다. 그대여 짙은 저녁의 빗물 같은 오른 밤에 충성! 뭐야? 이 알람은 언제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나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긴급 재난 문자는 2024년 1월 5일에 발송됐는데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서해 5도 주민들이었습니다. 뭐 엄청난 일이 터진 건가? 당시에 주민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북한이 서해 해안포를 썼다고요? 무려 200여 발이었습니다. 어머. 북한군은 오늘 0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연평부대와 해병대 6여단의 해상 사격 훈련을 위한 전투 배치 명령이 떨어졌어요. 해병대 장병들이 전투 배치를 완료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투 배치를 위해서는 준비할 게 많으니까 아무리 빨라도 20분은 걸리지 않았을까요? 단 3분 만에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짜 빠르네요? 연평부대와 해병대 6여단은 서해 NLL 남방 해상 지역에 있는 가상 표적을 향해서 K9 자주포와 전차포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무려 400발의 포탄으로 말이죠. 와, 400발. 그럼 2배로 대갚아줬네요. 맞습니다. 다시는 북한이 도발할 엄두를 못 내도록 2배로 대응을 한 거죠. 저였으면 진짜 긴장하고 떨려서 제대로 못했을 것 같은데 해병대 장병들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해병대 장병들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자신감이 넘쳐 흘렀고 더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아쉬워한 장병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신념으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유연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전우들을 보며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해병대 장병들이 북한군을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꾸준하게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해병대 장병들이 훈련받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2017년에 해병대 수색대에 제가 훈련을 체험 갔었거든요. 해병대 훈련 체험을 해보니까 어땠어요? 그때 장비를 착용한 채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서 바닥에 앉아가지고 입고 벗고 했어요, 장비를. 근데 그렇게 무거운데 장비를 차고 매일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7m 다이빙 훈련도 받아봤는데 저는 무서워서 못했어요. 진짜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 장병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해병대 장병들이 북한군의 서해 포사격에 대응해 임무를 완수했던 것처럼 북한군 도발에 맞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싸웠던 해군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사건이 벌어졌던 백령도, 연평도를 비롯해 대청도, 소청도, 우도까지 이 섬 5개를 묶어서 서해 5도라고 불러요. 근데 이 정도면은 거의 북한하고 가까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서해 5도는 북한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 바다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선인데요. 서해 북방 한계선 NLL입니다. 바다 위에 그어진 휴전선 같은 거죠? 맞아요. 남북 사이의 해상 경계선인데요. 만약에 북한이 서해 NLL을 침범해서 서해 5도에 상륙 기습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겠죠. 더 큰 문제는 이 지역들이 서울, 수도권과 멀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해 5도와 그 주변 바다를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가 철통 방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랑 이렇게 가까운데 정말 목숨을 걸고 임무를 하시는 거네요. 네. 지금부터 호시탐탐 우리 서해를 넘보는 북한군에게 필승 해군의 전통을 확인시켜준 3가지 해전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때는 1999년 6월 15일 해군의 레이더에 심상치 않은 물체가 포착됐어요. 뭐였어요? 정체는 바로 북한 경비정과 어뢰정이었습니다. 수십 척의 꽃게잡이 어선과 함께 NLL을 침범하고 있었어요. 정체를 숨기려고 어선들 사이에 숨어 있었네. 그런데 북한 함정들이 NLL을 침범한 건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제1연평해전이 발생하기 9일 전 실제 북한 경비정들이 매일 한 척에서 10척까지 경비정을 증강시키면서 유아벌이 어선을 호송해가지고 그들을 의도적으로 NLL을 침범해서 장기간 대기하고 있다가 퇴각하는 이런 형태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 해군은 참수리급 고속정과 초계함을 배치하고 교전 규칙에 따라 대응했습니다. 북한 함정들이 돌아갔나요? 아니요. 아예 작정을 하고 우리 고속정에 접근하더니 갑자기 충돌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선체로 북한 함정을 가로막고 밀어내기 작전으로 대응했어요. 그런데 우리 고속정과 충돌한 북한 경비정이 갑자기 왜요? 우리 함정에 소총과 기관포로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바로 쏜 거예요? 네, 우리 해군도 곧바로 반격했어요. 정말 순식간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 해군이 승리했는데요. 정교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이용해서 적 함정에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북한 함정 한 척이 침몰하고 5척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진짜 멋있다. 북한 함정은 서둘러서 NLL 북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너무 좋아요. 당시 국방부 장관은 가장 완벽한 해전이라고 언급했고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전투에 참가한 장병들에게 수박을 보내기도 했고 60대 노인은 소 2마리를 끌고 찾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국민들도 감사함을 전할 만큼 대한민국 해군이 승리한 전투네요. 맞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제1연평해전입니다. 제1연평해전이요? 그러면은 2번째 연평해전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1연평해전이 발발하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북한은 제1연평해전에서 패배한 것에 복수라도 하듯이 또다시 연평도 해역 NLL을 침범했습니다. 때는 2002년 6월 29일. 이날은 대한민국에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2002 한일 월드컵 3, 4위전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했거든요.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되시죠? 그럼요. 저도 2002 한일 월드컵 영상 본 적도 있고 다들 응원 열기가 엄청 뜨겁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월드컵에 집중돼 있던 그때 해군 장병들은 NLL을 사수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북한군의 총탄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벌어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극과 극의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북한 경비정 두 척이 NLL을 넘어서 우리 영해를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월드컵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도발한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 해군은 먼저 경고통신을 내보냈어요. 귀측은 우리 관할 구역에 과도하게 접근하고 있으니 즉시 변침하라. 북한 경비정이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북한군이 그냥 돌아갈 리가 없죠. 이번에도 그냥 무시했을 것 같아요. 경고통신을 무시한 채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더니 갑자기 북한 경비정이 참수리 357 호정을 향해 85mm 대구경포로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북한군은 작정이라도 한 듯이 모든 포를 동원해서 참수리 357 호정을 공격했습니다. 이날 북한이 참수리 357 호정에 발사한 총탄수는 무려 200여 발입니다. 그렇게 많이요? 장병들은 무사한 거예요? 27명 중에 19명이 부상을 당했고 정장 윤영아 소령을 포함해서 6명이 전사했습니다. 어떡해. 정장이 전사하고 주요 지휘체계에 손상을 입었지만 우리 장병들은 불굴의 투혼으로 적의 도발에 응징했습니다. 근처에 대기 중이던 우리 함정들도 교전에 가담해서 북한 경비정에 대응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 경비정은 화염에 휩싸인 채로 북으로 달아났습니다. 사상자도 무려 30명이 넘었어요. 와, 대한민국 해군이 승리한 배경에는 몸을 사리지 않았던 해군 장병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북한 경비정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다가 적의 공격에 전사한 윤영아 소령. 전사하는 순간까지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 타기를 손에 놓지 않았던 한상국 상사.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한포 방아쇠를 당겼던 조천영 상사와 황도현 중사. M60 사수로 끝까지 대응 사격을 했던 서우원 중사가 있었습니다. 전사하는 순간까지 임무를 하신 거잖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또 한 사람, 의무병이었던 박동혁 병장은 부상당한 전우들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온몸에 무려 130여 발의 총탄과 화편을 맞았습니다. 어떡해. 안타깝게도 3개월 동안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다가 꽃다운 청춘을 접었습니다. 윤영아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영 상사, 황도현 중사, 서우원 중사, 박동혁 병장 모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영웅들입니다. 꼭 기억할게요. 당시 참수리 357 호정 장병들은 많은 피해가 있었음에도 용감하게 대응해 북한 함정을 대파했습니다. 다리를 절단해야 할 만큼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도 전사한 정장을 대신해 끝까지 전투했던 이희환 부정장이 있었고 왼쪽 손가락이 모두 잘려나간 상태에서도 한 손으로 탄창을 갈아 끼우며 대응 사격을 멈추지 않았던 권기영 상병도 있었습니다.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지. 우리 해군 장병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평상시 훈련했던 것처럼 필승의 전투 의지를 가지고 최후의 순간까지 사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이겼다니까 기쁘긴 한데 전사하신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안 좋네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대한민국 해군이 북한의 도발에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서 서해 NLL을 사수했다는 겁니다. 제2연평해전은 처음부터 성전이었습니다. 해군의 성전의 역사로 대한민국 영역을 지켰던 정말 승리한 우리 대한민국 전투였다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제2연평해전에서 패배한 북한의 반응을 어땠을까요? 당시 뉴스 보도를 들려드릴게요. 군사 소식통에 의하면 오늘 남지선군이 서해 해상에서 정상적인 해상 경계 근무를 수행하고 있던 우리 인민군 해군 경비함들의 총포 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해상 경계 근무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자기들이 NLL을 침범해서 먼저 공격을 하고선 진짜 뻔뻔하네요. 진짜 놀랄 정도로 염치가 없죠. 우리 해군은 제2연평해전 이후에 교전 규칙의 단계를 간소화하고 참수리급 고속정의 방탄 능력과 화력을 보강했습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해군의 의지가 반영된 거예요.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해군의 변화는 다음 해전에서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제2연평해전이 발발하고 7년이 지난 2009년 11월 10일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해군 2함대에 비상신호가 울렸는데요. 서둘러 나간 장병들의 눈에 보인 건 바로 NLL에 접근하는 북한군 경비정이었습니다. 역시. 사건 현장에 나간 참수리 325 호정과 328 호정은 북한 경비정을 향해 더 이상 NLL을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통신을 무려 5번이나 했습니다. 또 무시했죠. 이번에도 작정을 하고 온 것 같은데. 잘 알고 계시네요. 북한 경비정은 수차례 경고통신을 무시한 채 2.2km나 NLL을 침범했습니다. 우리 고속정은 쾅쾅쾅 북한 경비정 앞바다를 향해서 3발의 경고 사격을 가한 그때였어요. 왜요? 북한 경비정이 참수리 325 호정에 조준 사격을 가했습니다. 무려 50발이 넘는 함포를 쐈어요. 아, 진짜 미쳤나 봐. 우리 해군도 자위권 차원에서 격파 사격을 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호위함과 초기함까지 합세해서 북한 경비정에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든든하네요. 북한군 경비정은 불길에 휩싸인 채로 북쪽으로 도망갔어요. 이 교전을 대청해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해군이 3분 만에 북한군 경비정을 대파시켰습니다. 3분이요?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죠. 대청해전은 우리가 교전규칙을 3단계로 축소하고 난 이후에 최초로 적용된 해전으로 아주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교전규칙이 효과적으로 잘 적용된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대응 의지를 보여준 해전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왜 끊임없이 서해 NLL을 침범하는 걸까요? 저도 진짜 궁금한데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바로 NLL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1953년 7월에 정전협정이 체결됐죠. 이때 육상 경계선은 합의를 했는데 해상 경계선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했어요. 그럼 NLL은 언제 생긴 거예요? 군사분계선이 설정되고 한 달 뒤인 8월 30일에 설정됐어요.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이 남북 사이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상에 선을 지정했는데요. 그 선이 지금의 NLL입니다. 그런데 왜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북한은 NLL이 지정된 1953년부터 무려 20년 동안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20년 동안 왜 가만히 있었대요? 6.25 전쟁을 치르면서 북한의 해군력이 초토화됐거든요. 당시에 대한민국에 비해서 해군력이 열세였어요. 그래서 NLL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방호벽으로 이용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도발을 하기 시작했나요? 북한이 NLL을 문제 삼기 시작한 건 북한의 해군력이 성장하면서부터예요. 197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수시로 NLL을 넘어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거죠. 북한 때문에 해군 장병들만 안타깝게 희생됐네요. 우리 정부는 제2연평해전을 비롯해서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55명의 장병들을 기리기 위해서 3월 네 번째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55분이나 돼요? 네, 서해 NLL을 지키다가 희생되신 분들이 너무나 많네요. 그렇죠. 올해는 3월 22일이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저도 3월 22일에는 대한민국 서해를 지키다 선하신 해군 장병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꼭 기억할 거예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해군 해병대 장병들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굳건한 안보를 위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서해 NLL 사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